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우리 법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하고는 다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게 거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말로 만약에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통 하면 그러더라고.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을 꺼내더라고. 그 법무사나 은행에서 준 노트 하나 꺼내놓고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거의 1분 안에 끝내요. 그게 중개계약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암기 프린트는 10번 맨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물가 수준. 유일하게 제가 암기 프린트 중에서 앞머리 글자만 적어놓은 게 이 물가 수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어놨는데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7년에 한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요. 물가 수준 했을 때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물가 수준이 뭐냐면 우리 교과서는 186페이지 거기에 박스 안에 22조 1호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2, 거래 예정 가격할 때 가. 그 다음에 수는 중개보수, 주는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하는 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다. 그 서식이 바로 188페이지 교과서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1번 보니까 을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을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보면 갑이 우리 갑질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주로 갑이라고 하죠. 모든 계약서 쓸 때 보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갑이 돼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뭐 보면은 회사 다닐 때도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적었더라고.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로계약서도 보니까 제가 을로 돼 있더라고요. 한 번도 갑이 못 되어봤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갑질 좀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집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는 것도 무서워요. 긴장돼. 집에 들어가면 이게 또 뭐라고 잔소리 해야 될까 싶고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늘 을만 살다 보면 집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왜 집구석에 들어오면 눈치를 보고 지랄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하니까 잔소리 안 들으려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 서 있으면 왜 서 있냐고, 그 책 보고 있으면 집구석에 와서까지 책 보고 앉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워있으면 들은 누워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갑으로 살아보세요. 자, 을이 그러면 누구라고? 여기 중개계약에서 중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는 갑이 아니고 항상 을입니다. 을. 손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손님이 소리 지르고 해도 조금은 참아야 돼요. 저도 저녁에 와이프가 소리 지르고 해서 잠깐 참았다 나중에 이야기했어. 진짜 막 같이 신경질 내면은 진짜로 한 사람 뛰어내리겠더라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참고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조금 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잘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님이 욕하고 해도 참아야 돼. 일단은 같이 욕하고 싸우면 무조건 을이 질 수밖에 없다.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선언적 의무입니다. 노력 안 했다고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팔라고 노력하겠죠. 돈 버는 건데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노력해도 안 팔리는 거겠죠.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이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의뢰인이라고요. 1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놓고 또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여러 군데 경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법을 바꾸라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여러 군데 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내놓으려면은 내놓는 거는 좋은데 내놔가지고 집 구경시키러 가면 실비를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시간당 비용 계산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미리 받는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구경시켰으면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미리 받고 그 대신에 계약이 성사되면 나중에 중개보수에서 그 금액 빼고 받고 저도 그걸 건의했거든요. 국토부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집 구경시키러 10군데 막 어떤 사람 계속 보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손님 오면 물어봐요. 다른 데 보고 왔냐? 처음 왔냐? 처음 왔다. 거짓말 많이 해. 다른 데 보고 안 왔고도 처음 왔다고 말 많이 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다른 데 봤으면 그거 볼 필요 없지 않냐? 똑같은 거. 왜 여러 군데 내놨기 때문에 물건 똑같은 거다. 솔직하게 하면 다른 데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런 손님. 근데 처음 왔다고 하면 보여주면 절대 계약해야 안 해요. 맨 처음에 왔으면. 처음 왔다고 하면 그냥 없다고 안 보여줘요. 보여줘봐야 어차피 계약 안 하니까 기름값만 들고 차 태우고 다니면 힘만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여러 군데 다 봐도 어차피 계약할 거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계약한다고. 우리 백화점에서 가서 옷 입어보면 다른 데가 입어보고 올게요 하고 가면은 욕해야 돼. 뒤통수에 대고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죠. 근데 와요 안 와요? 갔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맨 마지막에 입어봤으면 마음에 들면 거기서 하지 또 처음에 옷 입어봤던데 다시 오진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손님 받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이제 더 이상 뭐 봐봐야 어차피 별거 없고 이러면은 그냥 맨 마지막 본 데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지쳐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다녀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왔다고 하면 너무 많이 보여줘봐야 안 한다고요. 앞으로는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보여주는 걸 받고 비용을 다른 데 계약했으면 그 비용을 받아버리고 이제 나한테 계약하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그만큼 빼면 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 한 군데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거래 질서가 중개 질서가 문란하지가 않죠. 우리는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다 보니까 사기를 치고 가장 아픈 거는 이제 같은 개업공개사들끼리 동료들끼리 뒤통수 치고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번 당할 때마다 다 폐업해버렸어요. 그냥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이 저를 뒤통수 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돈 필요 없다 하고 그냥 폐업하고. 그래 폐업을 제가 한 9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었다는 사람하고는 공동중개 다 안 해. 아는 사람끼리 하면 괜히 마음에 상처만 받잖아요. 차라리. 여러분들도 절대로 개업할 때 지금 학원 다녔던 분들하고 개업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그냥 그만둘 때도 쉽게 그만두지. 아는 사람하고 그만두면 또 소문낸다고 학원에 와서 저 인간 어떻더라 이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여기는 아마 전부 우리 학원 출신일 텐데 거의 100%가 이게 시흥시에서 중개하는 분들. 이 바닥이 좁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본성은 가급적이면 안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금방 1년만 지켜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의리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사람 개업공개사한테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사하고 차이 나는 게 188페이지 1번, 2번 요것만 차이 납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그 다음에 189페이지는 전속 중개계약사하고 똑같습니다. 서식이. 자, 그러면 190페이지 이제 전속 중개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이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속한 게 전속이죠. 연예인들도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출연하면 안 되죠. 만약 SBS하고 전속했으면 MBC 출연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전속을 하는 것처럼 개업공개사도 이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계를 일임하는 중계계약을 전속 중계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도입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보다 먼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전속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현실적으로 전속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라고 시험에 계속 낸다고요. 전속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된다고요?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제 말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일반 중개계약 이거는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민법 시험은.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로. 물론 전속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했다고 해서 그 전속 중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불효식 낙승계약이니까 무효는 아니고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아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정보를 공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미시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재 19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 프린터 2장에 들어간 거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특상태,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이 되겠고요. 상태는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단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 다만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교재 196페이지 맨 위에 의뢰 의무사항, 의뢰 의무사항이 을이 개업공개사죠. 을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8회 시험에는 11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 날 체결하고 10월 14일 팩스로 업무 처리상을 통지했다.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보고 이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5로 출제됐었습니다. 못한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로 팩스로 했고요. 지금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손님 한번 보고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안심을 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만 맡겨놨는데 전혀 연락도 안 오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손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이게 흐름이 중요해요. 이게 저는 20년 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 업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순수한 학자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대학교도 지금 미달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럼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집만 늘어나면 뭐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집값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약간 내려간 주춤하고 있다더라고요. 아마 이게 6월 1일 되면 이제 2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 하죠. 세금 더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러면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다 내고 그렇잖아요.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흐름이 바뀌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뭐 살 사람이 많고 내려가면 또 팔 사람이 많아져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공개했다고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7일이네요. 7일 여기도 있죠. 똑같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서식에 있기 때문에 적어놨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 196페이지 보고 있죠? 맨 위에 의뢰 의무사항 동그라미 3번.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인데 갑이 누굽니까? 갑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 갑 의뢰인이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한 경우가 아니라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까?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까? 보고 답하시라고요. 거기 책 196페이지 2번 갑의 의무상 보고 50%예요? 100%예요? 100%입니다. 적어놨잖아요. 100%라고. 100%입니다. 즉 을이 계약을 하면은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요? 100%입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거기 책에는 우리 프린트가 퍼센트로 안 나와 있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을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는 이거 1번, 2번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3번. 그게 3번에 50%잖아요. 3번에 보면은 중개보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면 된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벌려고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비용을 60만 원 광고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고요. 소요된 비용만 받는다고요.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위약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50%가 시험에 따라서 50%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X입니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50% 위약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발견하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없고 비용만 준다고요. 비용만 주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거는 상당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런 경우 얼마인지.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으려고 60만 원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 경우 얼마 받을 수 있냐?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 110만 원. 기출문제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답은 50만 원 받을 수 있죠. 50% 50만 원 하고 비용하고 둘 중에 적은 금액 받을 수 있다고요.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죠.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계산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5, 6월, 7, 8월 계속 이걸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5번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3번이죠. 거기 지금 보고 있는 거 196페이지 3번 유효기간. 요 5번까지 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요.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다 했는데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96페이지 그 1번 을의 업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업무사항 요 두 개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서식 3번부터는. 자, 1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뭐냐 하면은 198페이지 거기 24조 1항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개업공개사 상호간 밑줄 치세요.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있네요. 정보망이 뭔지. 그 그림을 20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여기에 그려보겠습니다. 정보망이 있습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PC, 한방, 이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은 호갱노노 이런 거 보면 시세 다 나와 있죠.
호객노노가 잘 돼 있더라고. 아파트는 시세 보는 게 6개월간 실거래 가격까지 다 나오니까 호가도 나오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라고요. 호객노노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들끼리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 가입비가 지금 송도는 1,000만 원이라더라고. 송도는 처음 생겨놓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그 기득권이 많이 없나 봐요. 1,000만 원만 내면 이게 정보망 가입, 자기들끼리 친목회 회원 가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산 같은 데는 일산 서구가 최고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5천에서 1억 달라고 그래요. 회원 가입하는 가입비만 5천만 원 달라 한다고요. 이 정보망을 볼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 원래는 이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도 의뢰를 받았으면은 빨리 팔려고 정보망에다 매물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 공개사가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손님 있다고 비개업 공개사는 매도인한테 직접 매수인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A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은 연락처가 없어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되는 이유가 공개해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이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전화번호 있으면 B가 여기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매수인이 있다고 소개시켜버리고 양쪽에 다 중개보수를 받아도 A개업공개사는 당장 몰라요. 이거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그래 했는데요. 어디서 그래 했는데요. 이게 B라는 사람 연락 와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공개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계약 성립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습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요건이 우리 교재 200페이지 지정 요건, 그 다음에 201페이지 그 지정 신청 시 들어가야 될 서류, 그 중간에 박스 이런 게 있는데 지정 절차가 202페이지 그 지정 절차가 있네요. 202페이지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이 과기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했잖아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202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운영, 지정 및 운영 절차라고 있잖아요. 박스에. 그걸 보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 지정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요. 지정 요건을 갖췄다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반려하겠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1년 3월 30일 숫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다. 자, 지정 요건, 우리 교과서 지정 요건이 어디 있냐면은 201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7번. 전국적으로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숫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기능사, 산업기사 아니고 기사고요. 2인이 아니고 1인입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지금 아마 기능사 제도는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 기능사 X 이렇게도 나왔어요. 1인 대신에 2인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인데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컴퓨터 용량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 시험에 2번 출제를 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죠.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를 운영하려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 이 4개가 지정 요건이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추가되는 게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확인서 또는 신고 필증 같은 의미죠.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로서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개업공개사 등록증 4본 500장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4본.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아까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했죠? 근데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국토부에 왜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4번은 왜 제출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왜 빠졌지 이러더라고 저보고요.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 그래서 법 만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4번이. 어쨌든 시험에는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나온다고 1번부터 4번은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 이유를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4번도 다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출하냐고요. 이렇게 따지니까 이건 왜 빠지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출제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다른 걸 시험에 낸다고 헷갈리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시험에 안 내요. 이건 제출합니다. 자격증 4번을.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인데요. 자, 그러면 201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지정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정서 교부가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35번에 1번. 35번에 1번 31이네고요. 그 20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지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양가로 3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거기에 3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양가로 4번 거래정망 설치 운영 1년 이내에 1년이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 44번에 2번에 있습니다. 44번에 2번. 자, 20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의뢰인한테로부터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를 하면 이거는 직거래 사이트죠.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거는 이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의뢰인한테 직접 매물 받아서 올리면. 근데 직방, 다방도 원래는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그 매물 올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물건이 있다고 돼 있는 거 전화해보면 전부 개업공개사가 받죠. 개업공개사가 광고하고 광고비 내고 올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 거짓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왕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지정받은 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공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정보망이. 그래서 한방 PC버전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 안 한 개업공개사라도 개업공개사면 무조건 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자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린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개업공개사들끼리 서로가 적대 관계니까 그래요. 그러면 직방, 다방 이런 데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비 많이 주면 쏠린다고요. 차라리 한 방에다 다 올리면은 손님들도 의뢰인들도 한 방에 가야 물건 볼 수 있다고 하면 한 방에는 공짜거든요. 한방 그 PC 버전 정보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그래서 친구 개업공개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직방에 광고비 100만 원씩 넘게 주고 광고하냐 한 달에. 근데 그게 내야 손님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디서 왔냐 손님 물어보면 다 직방 보고 왔다, 네이버 부동산 보고 왔다 이러니까 광고비 비싸게 주고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 협회에서 그 자꾸 그래 협회 정보망만 이용하자 그렇게 하는데도 단결이 안 되고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그러니까 광고비를 그 개업공개사들 지출하는 비용이 광고비하고 임대료 이런 게 엄청나다고요. 몇백만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암기 프린터는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6번, 7번. 55번에 6번, 7번에 있는데요.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6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1이라는 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근데 55번에 7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지정 취소인데요.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우리 암기 프린터 8번에 보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부운정 1해 5가지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04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인데 이 업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